예,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프 시즌 1화도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빈도야 뭐 이전 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빈도는 이제 뭐 지난번에는 뭐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죠 거의 매일 하는 느낌이었는데 뭐 빈도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매년 매일 빅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부분 실제로 이제 뭐 일부 빅뉴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이제 이렇게 한번 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첫 타자로 좀 델러스인데 이 마치먼트 선수 트레이드도 있었고 뒤쉔 선수 재계약 이런 거 묶어가지고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시애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묶어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같이 묶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뭐 다음 시간에 한다라든가 다다음 시간에 한다라든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감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월요일 수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일단 한번 보고 토요일 날은 이제 그죠 라이브 드래프트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월수 토 뭐 이 정도가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프 시즌이기 때문에 뭐 시작부터 너무 달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제 뭐 드래프트 끝나고 나도 이제 뭐 자유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좀 내용이 있을 거라서 뭐 이번 주는 조금 조용해도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는 수요일 날 한번 하지 않을까. 수요일은 적어도 한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프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좀 쉬어간다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이제 마치먼트 선수 트레이드 그리고 이제 뒤쉔 선수 재계약 이제 델러스에 중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댈러스에 중점을 맞출 예정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뭐 물론 이제 이 트레이드 이야기를 할 때 뭐 시애틀이 결국 이제 이 마치먼트를 받는 쪽이 되지만 시애틀 이야기는 오늘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완전히 댈러스 쪽에 중점을 맞춘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트레이드가 있었죠. 메이슨 마치먼트 선수가 결국 이제 이 2026년 3라운드, 2025년 4라운드 지명권 중위 라운드 지명권 2장이랑 이렇게 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치먼트 선수 사실 뭐 댈러스가 이제 이번 오프 시즌에 누구를 판다, 뭐 얘를 판다, 저런 얘를 판다 이제 이런 내용 중간에 들어가겠지만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첫 타자가 마치먼트가 됐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댈러스의 목적 뭐 역시나 뭐 캡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겠죠. 역시 댈러스는 사실은 지금이 들어와서는 사실은 이제 캡 공간이 굉장히 빠듯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팀이고 이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될 텐데 일단 어쨌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캡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먼트 선수의 지금 계약은 이제 올 시즌 다가올 시즌이죠. 25-26 시즌을 끝으로 마감이 되고 연평균 45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의 금액은 규모는 아닌데 일단 어쨌든 트레이드 거부권이 10팀이나 있었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뭐 지금 계약에서는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 자원 중에 결국 이제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로버트슨 이야기도 나왔던 거고 지금 이제 마치먼트라든가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덤바나 류부시킨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이제 또 곧 짜투리로 또 등장할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마치먼트 선수의 현재 계약이 이제 이렇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댈러스 스타스가 지금 어쨌든 이제 지명권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3라운드, 4라운드를 한 장씩 받아왔는데도 지명권 자체가 상당히 적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제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시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픽 자체도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픽이라도 이제 좀 받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이제 지명권이 부족한 이유는 그동안 뭐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기 때문이고 2026년, 25년 1라운드를 이제 그란룬드랑 세시 영입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025년 2라운드는 도미, 그리고 이제 2025년 4라운드는 닐스 룬드크비스트 뒤에 이제 뭐 재계약 이야기 때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고 선수 계약에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3라운드 2장 란타는 영입에 활용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25년 4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테너브 선수 작년에 그죠 영입을 할 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명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어쨌든 1, 2라운드 픽도 이번 드래프트에 1, 2라운드 지명권 없고요. 내년에도 1라운드 지명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도 4라운드 지명권이 없고 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명권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이 마치먼트 캡도 비우고 지명권도 좀 받아오고 이제 이런 그림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중위권 지명권인데 요건 이제 좀 다르게 활용될 여지가 있는 픽들입니다. 이제 그거 이제 내용들 좀 뒤에 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FA 그러니까 이제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잡으면 좋은데 이 선수들을
현실적으로는 다 잡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 한 명만 잡아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성공같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제 캡이 부족한 상황이고, 뒤에 이제 정확하게 캡이 얼마큼 부족한지는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제이미 벤, 다도노프, 그란룬드, 세시 이런 선수들. 뭐 세시는 굳이 뭐 이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없는데, 일단 벤, 다도노프, 그란룬드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잡고 싶은 생각은 있을 거거든요. 우리 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량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벤은 오히려 이제 좀 염가에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란룬드는 사실 좀 싼 값에 잡기는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런 그림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역시나 로버트슨 선수의 트레이드까지도 제기가 됐었죠. 제이슨 로버트슨이 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트레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로버트슨 선수의 트레이드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25, 26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고요. 올 시즌의 캡은 775만 달러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시즌 종료 이후에 제한적 자유계약 신분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775만 달러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적어도 900선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900 이상이 돼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선수인데, 일단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트레이드설이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 보도에서 결국 드러난 부분은 트레이드 오퍼를 들어는 본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무슨 오퍼를 던질지 들어는 보겠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팔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정말 이제 예를 들면 로버트슨 정도 되는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막 지금 이제 좀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지금 이제 어쨌든 공격진에서 좀 채워야 될 자리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한 방에 정말 A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그란룬드급 되는 선수들을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딱 영입을 할 수 있으면 솔직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뭐 억지로 파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뭐 775만 달러의 저 캡을 위해서 정말 무리해서 파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퍼를 들어는 볼게. 근데 이제 적극적이지는 않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마치먼트 선수를 트레이드한 다음이었나요? 어쨌든 이제 이 듀셴 선수를 바로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4년 재계약에 연평균 450만 달러로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염가에 잡았다라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뭐 듀셴 선수의 최근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적은 금액에 잡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로 이제 계약 상세는 이제 450만 달러 연평균의 세부 조건은 이제 내후년 시즌에 첫 2년에 그 이동 거부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 두 시즌에는 조정된 트레이드 거부권, 그러니까 5팀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팀 입장에서 뭐 첫 2회 빼고는 그렇게 부담이 된 그런 계약은 아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부 조건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재계약한 목적은 공격의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공격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사실 댈러스 스타스가 최근에 아주 강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 자체는 1라인급의 2라인을 활용을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댈러스는 상당히 좋은 뎁스 팀으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느낌이었고, 사실 이제 이거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댈러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1819 세너제이 샤크스 같은 느낌도 사실 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결국 이제 그때도 이제 세너제이가 좀 이제 이런 이제 공격진에서 이렇게 좀 유출되는 선수들의 이제 이런 사리 판단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지금까지도 못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댈러스가 좀 그런 느낌이 현재 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1라인급 2라인을 활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듀셴 선수가 2라인에서 주로 뛰는 그런 그림이었고, 합류한 이후에 지금 두 시즌 뛰었는데 2시즌 동안의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5, 40, 65포인트, 그리고 지난 시즌은 경기당 1포인트 이상을 찍어내는 82포인트를 찍어냈었거든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계약은 상당히 염가 계약이다라고 바라보셔도 좋은 수준이죠.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셀러리 캡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보시면 이제 인플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올리비에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었고, 물론 뭐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비판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지금 댈러스에서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계약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듀셴 선수가 댈러스에서 진짜 커리어에서 제일 좋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검은색이 이제 경기당 평균 득점이고 골, 그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이 경기당 어시스트 수치인데 지금 이거 바라보시면은 댈러스에서 제일 좋죠. 모든 것들이. 물론 이제 오타와 세너터스에서 0.42골, 0.48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댈러스에 버금가는 그런 성적을 보이긴 했지만 오타와에서는 굉장히 짧게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콜럼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제 좀 풀 시즌으로 오래 뛰었던 팀이 콜로라도, 내슈빌, 댈러스 이런 팀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댈러스에서 어쨌든 성적이 제일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도 뭐 이렇게 이제 팀에서도 잘하고 있는 자원이니까 여기 이제 장기 계약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댈러스 득점 최다 득점 공격 라인을 살펴보시면은 마치먼트, 세긴, 듀시엔 라인이 15골 이븐 스트렝스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마치먼트, 듀시엔, 그란룬드 라인이 13골을 넣었습니다. 모두 그란룬드 누구냐? 듀시엔이 들어가 있는 라인이 상당히 이제 득점에서 이제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제 세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시즌 초반이랑 이제 이 최후반에는 빠졌기 이 최후반이랑 최후반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라누드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세긴이 없을 때 마치먼트랑 듀시엔 라인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5대5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많은 골을 넣어줬다라는 거 득점에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 시즌 이거 24, 25로 나왔는데 이거 23, 24입니다. 23, 24 시즌. 그러니까 이제 올 시즌 말고 지난 시즌 댈러스 스타스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던 라인을 살펴보시면은 마치먼트, 세긴, 듀시엔 라인이 42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버트슨, 파벨스키, 힌츠. 댈러스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벨스키 있을 때 로버트슨, 힌츠 라인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라인보다도 골을 더 많이 만들어냈던 게 마치먼트, 세긴, 듀시엔 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라인이지만 거의 1라인을 뺨치는 수준 어느 팀이든 1라인 뺨치는 수준의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기력이 나온다라는 것도 이 댈러스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마치먼트, 세긴, 듀시엔 조합이 붕괴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마치먼트가 지금 이 트레이드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마치먼트, 세긴, 듀시엔 라인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조합의 이런 한 조합을 만들었을 때 퍼포먼스가 잘 찍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좀 비슷한 선수로 대체하려고 했을 때 그게 실패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될 것 같은데 왜 뭐 애널리틱으로도 이제 뭐 마치먼트를 얘로 이제 뭐 숫자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요 조합이 깨졌다라는 걸 일단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시즌에 마치먼트랑 듀시엔이 어쨌든 그 라인의 축으로 형성한 라인들이 잘 굴러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1, 2라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걸 이제 바라보시더라도 이 마치먼트에 빠진 거는 생각보다 큰 조합의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세긴 선수가 부상이 많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세긴 선수가 좀 하반신 쪽에 문제가 좀 생기게 되면서 23, 24 시즌 같은 경우에도 하반신 부상 12경기 결장.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수술을 받으면서 거의 이제 시즌 4분의 3 정도 이상을 날려먹었거든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보셔도 세긴 선수가 내년, 내후년에도 건강하게 뛸 수 있는가? 이거 사실은 100% 장담할 수는 없죠.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이 세긴과 마치먼트 어쨌든 지금 이제 살짝 좀 좀 생각해봐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로버트슨 집어넣고 뭐 이러면서 이제 좀 괜찮은 라인이 형성이 될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캡 공화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룬드크비스트 그죠? 닐스 룬드크비스트 선수와 마브리크 보크 요 두 명의 선수와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각각 이제 125만 달러 그리고 이제 95만 달러죠. 이렇게 이제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라인에서의 힘을 채울 수 있는 그죠? 하부 라인에서 좀 힘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을 이제 좀 잘 계약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두 선수의 역할은 룬드크비스트 같은 경우 2, 3라인에서 좀 공격 지원을 해주는 공격형 수비수 같은 느낌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고 마브리크 보크는 솔직히 NHL 레벨에서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은 스탠코분도 이제 빠졌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좀 3, 4라인에서 좀 의외성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득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사실 이제 저는 지난해 영스터에서 이제 그런 걸 좀 확인을 하셨겠지만 제가 이제 뭐 팀별 이제 이 젊은 선수를 지켜봐야 되는 선수 뭐 그거 했었잖아요 작년에. 거기서 사실 이제 댈러스에서 마브리크 보크 선수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실 올해 그게 됐었어야 되는데 올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라도 이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이제 역할 자체는 3, 4라인에서 조금 변수를 만드는, 득점에서 좀 변수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캡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셀러리 캡, 잔여 캡이 275만 달러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댈러스 스타스의 계약이 잡혀 있는 선수들로 뎁스 차트를 꾸려봤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텅텅 비었죠. 공격진이 좀 이제 휑한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확실히 다도노프, 벤, 그리고 그란룬드 이런 친구들이 빠졌기 때문에 요 자리가 지금 이제 좀 휑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 이제 저는 이제 각 라인의 축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1라인에 힌츠 란타넨, 그리고 2라인에 듀시엔 세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3라인에도 이제 존스턴이랑 로버트슨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1, 2, 3라인에는 확실한 축으로 구성할 만한 선수들이 있는 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옆에 요 선수들 옆에 이제 이 윙들을 좀 싼값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코리 페리 같은 느낌이 드는 선수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뭐랄까요,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좀 염가로 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베테랑 염가 자원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수비진은 과포화 상황입니다. 수비진은 과포화 상황이죠. 그죠? 지금 이제 8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수비. 그러니까 1군급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8명이나 있어요. 린델, 헤이스카넨, 헐리, 류부시킨, 비시엘, 페트로비치, 덤바, 룬드크비스. 룬드크비스는 또 재계약도 해버렸으니까. 이런 느낌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더 치운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바라보셨을 때는 수비진 대비해서 좀 공격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적어도 그란룬드 선수의 재계약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그란룬드가 결국은 그란룬드, 힌츠, 란타넨이라는 또 핀란드 선수 3명이 이제 이렇게 나왔던 라인들이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경기력이 많았었고 또 경기력이 좀 괜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라인을 좀 남겨놓으면 사실 이제 이 보험적으로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란룬드 선수의 재계약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 그란룬드가 지난 계약이 4년 2천만 달러에 연평균 500만 달러의 계약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275만 달러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란룬드 뭐 좀 잘 다독여가지고 250만 달러의 재계약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란룬드 정도 되는 선수라고 하면 FA로 나가면은 제 생각에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00에서 700까지도 충분히 생각할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지불을 할 용의가 있는 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 때도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그란룬드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가치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이게 지금 250만 달러 수준으로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셀러리 캡을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서부 결승 리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덤바랑 류부시킨 선수의 트레이드를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류부시킨은 그냥 이제 데리고 쓰면서 덤바는 좀 트레이드라든가 뭐 바이아웃까지도 생각을 해볼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쨌든 류부시킨 선수와 덤바 선수의 잔여 계약은 덤바 선수가 이제 이 내년 시즌 25, 26 시즌까지 375만 달러가 있고, 류부시킨은 이제 다음 시즌까지 26, 27 시즌까지 325만 달러가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사실 이 두 명을 세트로 넘기든지 이제 이 개별 딜을 해가지고 좀 셀러리 캡을 줄이려는 이제 그런 느낌의 딜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당장 올해도 지금 그란룬드 선수의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 정도로 옮기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계약이 1년 남은 덤바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아웃을 한다라고 해도 잔여 계약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2년 정도 남는다라고 봤을 때는 한 100만 달러 정도 캡에 페널티로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100만 달러 정도 남는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250만 달러 정도 확보가 되면은 지금 275만 달러가 있으니까 두 개 합치면 한 500만 달러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억지로 뭔가 그란룬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덤바랑 류부시킨을 결국은 트레이드를 하든 뭐든 둘 중에 한 명 정도로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 둘 다 보내는 게 제일 좋고요. 둘 중 하나는 보내는 게 이제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번에 중간 픽을 2장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5년 픽을 하나 가져왔고 26년 픽을 하나 가져왔는데 덤바 류부시킨 계약 트레이드에 활용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덤바 사실 이제 댈러스가 이득 보는 트레이드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셀러리 캡을 이제 넘기는 느낌의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지금 이제 3라운드 픽이라든가 이런 거 한 장을 덤바랑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트레이드를 하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캡을 확보하면, 왜냐면 이제 그렇게 트레이드를 해서 넘겨버리면은 캡 페널티는 거의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그림의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덤바랑 류브시키는 그래도 이제 조금은 딜할 여지가 생기는 부분은 오른손잡이 수비수라는 것도 조금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덤바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물론 이제 올해는 공격적으로도 별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뭐 이 선수가 이제 뭐 예전 미네소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경기라고 펼쳤기 때문에 좀 이제 강력한 슛을 칠 수 있는 오른손잡이 수비수는 그래도 뭔가 수요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좀 쉽게 팔 수도 있어요. 3라운드 한 장 이렇게 끼워가지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어쨌든 이제 이 마치먼트를 보내면서 받은 픽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요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두 명을 셀러리 캡이 아닌 이유로도 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셸이랑 페트로비치 선수의 경기력이 좋았었어요. 네. 사실은 요 조합 자체가 저는 경기력이 별로였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비의 베테랑 이런 선수들이 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비셸이랑 페트로비치가 작년 플레이오프라든가 작년 정규 시즌의 경기력을 제가 못 봤다라고 하면 그래도 덤바랑 류브시킨이 그래도 이제 뭐 댈러스가 컵을 좀 노리는 좀 강력한 팀의 그런 느낌이니까 베테랑 뭐 백업 자원이라든가 이런 느낌으로 뭐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라인의 경기력이 플레이오프 때 작년에 상당히 좋았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에드먼턴 시리즈에서는 조금 이제 문제점이 드러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득실 같은 경우에도 5득점 하는 동안에 이제 이 6실점 하면서 마이너스 1. 뭐 이거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3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SA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전체 이제 이 두 명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제 유효 슈팅을 얼마나, 그러니까 전체 슈팅을 얼마나 이제 비중적으로 앞서냐를 봐도 57.8% 그래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눈에 띄었던 게 여기서 세부 수치를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요 두 명이 올라왔을 때 상대방 슈팅을 통제하는 능력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도 이 수비 3번 페어가 또 잘 굴러갈 만한 조짐을 보이는 것도 굳이 덤바랑 류브시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룬드크비스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린델이랑 헤이스카네, 그리고 이제 헐리랑 그 다음에 또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헐리랑 한 자리, 그죠? 네. 뭐 이제 뭐 사실 이제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헐리, 헤이스카넨, 그리고 린델, 그리고 누군가 린델 옆에는 아무나 붙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셸, 페트로비치 잃어버리면 사실은 이미 괜찮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류브시키는 어떻게 보면 좀 수비적으로 또 피지컬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또 잘해주니까 남기면 류브시키를 남기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이제 근데 좀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류브시키는 스크래치하고 룬드크비스트 쓰면 되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비셸이랑 페트로비치가 3라인에 이렇게 자리 잡은 이상 굳이 이제 이렇게 류브시킨 덤바를 둘 다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사실 이게 또 중요한데 차기 감독이 아직도 미정입니다. 예. 아직까지 라더스타스는 차기 감독으로 누가 들어올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핏 드버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서부 결승전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굳이 다루진 않았고요. 잘렸다라는 사실을. 근데 결국 이제 뭐 잘린 이후에 이제 이 차기 감독이 또 누가 되냐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감독 후보군으로 올라오는 인물들이 닐 그레이엄 씨, 이제 이분이 이제 텍사스 스타스 감독이죠. AHL.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NHL 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제 팜팀이라고 할 수 있는 AHL 협약팀에서 감독을 그냥 이제 바로 앉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NHL 팀 감독으로 앉히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레이엄 씨가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를 맡고 있는 알렉 나스레딘,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이 어디냐 애리조나 감독도 했었고 어쨌든 NHL 감독 경력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이 우드 크로프트, 그리고 제라드 갤런트, 그리고 피터 라비올렛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뭐 후보군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뭐 라비올렛이랑 뭐 이런 사람들이 잘렸기 때문에 라비올렛이 잘렸기 때문에 그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좀 검증된 인물, 뭐 이제 우승을 해봤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우승을 해봤느냐 못 해봤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정말 이제 우승을 해봤느냐 못 해봤느냐 이제 그게 참 중요한데 일단 어쨌든 이제 감독 후보군으로 올라오는 인물은 라비올렛 감독.
감독 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드크로프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댈러스 체제는 그렇게 어울리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뭐 후보 군에는 올라오더라고요. 네, 제일 그래도 유력한 감독은 텍사스 스타스의 닐 그레이엄 씨를 그냥 그대로 앉히는 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요거 한번 지켜볼 필요 있고, 빠른 감독 그 선임이 수반돼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재 스쿼드의 역량을 생각보다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피트 더버 감독이 꽤 오랫동안 댈러스에 한 몇 년 동안 감독을 하는 과정이었고, 사실 이제 더버 감독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합들을 찾은 거 아니에요. 듀시안 세긴 뭐 마치먼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제 핀란드 선수 3명 묶은 그런 라인들. 근데 새로운 감독이 들어왔을 때는 전술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과정이 됐을 때 붕 뜨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좋은 뎁스 팀이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감독이 들어와서 새로운 체제에서도 사실 이 선수들이 모두 날개를 핀다라는 가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감독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사실 이 콜럼버스 블루 재킷에서도 올해 그런 상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 누가 데이먼 시버슨 선수가 올해 역할 자체가 그렇게 쪼그라들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구냐? 지금 그 갑자기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딘 에버슨 감독 체제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버슨 감독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댈러스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것도 광경을 봤죠.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란타nen 시스템 안 맞는 데서 쓰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란타nen 쓰고 사실 그란룬드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안 맞는 데서 상당히 부진했었던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감독 교체도 좀 빠르게 수반이 돼야 되고, 감독 교체를 했을 때도 이런 이제 전체적인 라인업을 확실하게 힘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여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짐 닐 GM이 상당히 역량이 있는 GM이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좀 무리수인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도 상당히 좋은 결과값을 뽑아낸 GM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이제 위기가 한번 찾아왔다라고 해도 이제 잘 타개할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좀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댈러스가 지금 이러한 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세노제이 이야기 했죠. 그죠? 1819 세노제이랑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 재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정말 뎁스 팀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이 라인의 힘들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면서 결국 이제 이 팀의 강점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의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댈러스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을 할지 이런 것들 한번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음 시간은 아마 수요일, 그죠?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드래프트 날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오프 시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방송 빈도가 이전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이번 주는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이제 또 FA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바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좀 이제 뭐 이번 주는 좀 회복 기간이다. 그죠? 뭐 플레이오프도 그렇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요일쯤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오전에 이제 드래프트 1라운드가 진행이 되는데, 그거 이제 같이 보기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역시나 이제 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목 드래프트라든가 이런 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같이 보면서 그렇게 하는 그림들 살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